자,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요, 바로 손목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목 같은 경우에는 맨몸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을 사용한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손목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요.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이 어떤 운동들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손목 통증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지, 이런 강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목 통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조심할 수 있고, 나의 지금 손목의 상태를 정확히 안 다음에 운동에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남들보다 부상을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 보면은 림태 선생님이 평행봉 위에서 아주 어려운 동작을 하고 계신데, 이때 지금 손목이 접혔잖아요. 근데 임태 선생님은 손목이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 손목에 부담이 많은 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운동이 무조건적으로 손목 통증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손목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손목 통증이 발생될 수 있는 개인의 신체 상태가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사람마다 개인의 체력 상태나 아니면 근력 상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운동을 해서 손목 통증이 안 생길 수 있고, 누구는 어떤 운동을 해도 손목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안 다음에 내가 이 운동을 접했을 때 손목 통증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신체 상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손목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손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손목 관절이라 그래요. 손목 관절은요, 우리가 전완부라고 하는 척골과 요골이라고 하는 이 뼈와, 그리고 손에 있는 이 뼈들이 관절에서 만나는 지점을 바로 손목 관절이라고 합니다.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이 뼈, 밑에 있는 전완부에 있는 뼈를 바로 척골이라 그러고요. 한글 용어로는 좌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전완부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 그러고요. 한글 용어로는 노뼈라고 합니다. 왜 손목 관절을 이야기하는데, 손목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완부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그리고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들이 모두 손목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목이 아프다 그래서 손목만 볼 게 아니라 팔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또는 손가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까지 같이 보셔야지만 손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손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8개의 조그만한 뼈들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4개, 그리고 위쪽에는 4개의 뼈 합쳐져서 8개의 뼈가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허리뼈라 그래서 5개의 뼈가 있고요. 여러분들 손 만져보면은 그 뼈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뼈죠. 엄지손가락은 2개의 뼈가 있고요. 그리고 검지는 3개, 중지도 3개, 나머지 4개를 그렸네요. 자, 나머지도 3개.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은 14개의 뼈가 있습니다. 뼈가 굉장히 많죠. 뼈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또는 손목을 움직일 때 관여하는 근육들이 미세한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움직임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뼈의 안정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근력이 아주 중요한 거고,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관절이 많고 뼈도 많다 보니까 통증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목 관절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이제는 손목의 근육을 알아보기 전에 근육이 관절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인다는 거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고, 그 근육이 잘 사용한다는 거는 관절을 잘 움직인다는 거. 그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손목이 잘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가동 범위, 우리의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움직임이 좋다는 거는 내가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목이 얼만큼 잘 움직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기준도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알아볼 건데, 손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동 범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인 가동 범위. 그거는 뭐냐면 내가 손목 관절 유연성 테스트를 하는데 누군가 눌러가지고 수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관절의 범위,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체크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근육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가동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바로 손목 관절이 이렇게 뒤로 마치 위에 이 겹실을 올려놓고 있는 동작처럼 하고 있는 이 자세를 손목의 신전이라 그럽니다. 신전. 자, 이 관절의 움직임은요, 손바닥과 그리고 이 손목 관절의 중앙부가 바로 70도 정도의 각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자, 70도 이상이면 정상 범위이긴 한데 사실 70도면은 우리가 푸시업 자세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손목을 바닥에 짚었을 때 70도의 각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90도 정도가 나오죠. 손을 바닥으로 짚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70도의 유연성만으로는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목의 이런 신전 각도는 80도, 90도까지는 나와줘야 손목의 가동 범위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자, 이대로 손목을 팔꿈치와 손목 관절을 일자로 만들고 내 손목이 뒤로 젖혔을 때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손목과 팔꿈치를 이렇게 일자로 놓은 다음에 손목이 얼마큼 가는지.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즘 오른손을 되게 많이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목 관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 테스트를 하면은 겨우 70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팔꿈치와 그리고 이 전완부 그리고 손목을 딱 겹쳐진 상태에서 사과 쪼개듯이 쪼개면 양쪽에 차이가 있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결국 70도 이상 각도도 나오지만 제가 말했던 이 왼손 같은 경우는 90도까지는 나오잖아요. 제가 말했던 가동 범위, 90도의 가동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동 범위의 차이는 결국 근육을 쓰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불균형은 어쨌든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플렉션이라고 하는 굴곡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굴곡은요,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팔꿈치와 손목 일자 그리고 손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손바닥이 바닥을 바라보게 해서 80도에서 90도의 각도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손목의 가동 범위가 좋지 않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목이 또 굴곡하고 신전하는 동작뿐만 아니라 손목의 편이라 그래서 손바닥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손바닥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동작이에요. 손목과 팔꿈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손바닥만 좌우로.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가동 범위는 20도 정도만 움직여도 가동 범위가 괜찮구나, 정상적인 가동 범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30도에서 50도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건 30도에서 50도 정도의 가동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동 범위가 차이가 날까요?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거랑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거랑. 왜 그러냐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건 뼈와 뼈끼리 맞닿아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 손목에 있는 요골과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 관절이 맞닿아서 더 이상 못 가는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새끼손가락 쪽과 그리고 이 전완부에 있는 척골이라고 하는 이 뼈가 공간 확보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옆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더 오히려 좋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쪽에 알아볼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손목 관절이 얼마큼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손목 통증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테스트고 그리고 앞으로 손목에 질환이 생기거나 또는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작은요. 사실 팔꿈치 관절의 가동 범위 테스트예요. 근데 이걸 왜 놓냐면은 팔꿈치의 관절이 잘 움직여야지만
우리 손목도 부담이 덜 할 수가 있어요. 손목과 팔꿈치는 아주 근접한 그 관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팔꿈치의 관절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손목에도 부하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깨 쪽에도 부하가 갈 수 있겠죠. 팔꿈치 관절은요,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관절 움직임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손바닥을 안쪽으로 그리고 옆쪽으로 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해보자면 손을 팔꿈치를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얹은 다음에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거예요. 엎어라 뒤집어라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자, 대댄찌. 대댄찌는 일본 용어니까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은 이 엎어지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돌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푸시업을 할 때도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엎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깨 쪽이나 손목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90도의 움직임, 엎어라 뒤집어라 할 때 정확히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거나 또는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는 그 동작이 안 된다면 팔꿈치 관절의 유연성이 좋지 않은 거고, 결국은 팔꿈치 관절의 유연성이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근육들, 결국 그 근육들은 손목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결국 그 근육들을 해소시키면 팔꿈치도 그리고 손목도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사진은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길이 장력의 관계라 그래서 우리가 왜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그리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이 잘 늘어나 줘야 되고 또 잘 수축해 줘야 되냐, 근육이 너무 늘어나도 문제고 근육이 너무 짧아져도 문제라는 걸 이 그래프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 근육은요, 근육들이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근육은 근육이 너무 많이 스트레칭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근육이 너무 짧을 때도 힘이 낮고 그리고 근육이 너무 길게 늘려져 있을 때도 힘을 잘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꼭지점에 있는 이 근육의 상태는 근육이 적정한 길이에 있을 때 가장 근육의 힘이 발휘가 돼야 된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대부분 이렇게 짧아진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근육이 짧으면 뭔가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고 더 근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육이 짧으면 근육의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그건 뭐냐면 손목과 팔꿈치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너무 짧았을 때 우리가 주먹을 쥐거나 또는 손목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근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육의 긴장도를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반면에 근육이 너무 늘려져 있으신 분들은 그 장력들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근력이 많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동 범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손목 관절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일부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손목 관절의 유연성이 좀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좀 완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다음은 손목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손목의 근육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 근육들은 대부분 팔꿈치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근육도 길고 또 다양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근육은 엄지손가락이 이쪽 오른쪽, 지금 제 기준에서 오른쪽,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들,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굽혀주는 근육들이에요. 손목 굽힘근이라 그래요. 손목 굽힘근. 자, 이 근육들은요 대부분 어디에 붙냐면 팔꿈치의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몸쪽이랑 가까이 있는 쪽이 팔꿈치 안쪽이거든요. 대부분 이쪽에 붙어 있고,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이 안쪽 전완부, 손바닥 쪽에 있는 전완을 만지고 손목을 굽혀보면, 손목을 이렇게 굽혀보면 여러분들 근육들이 쓰이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팔꿈치 안쪽을 만져보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 뼈를 만져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면 그 뼈에 있는 근육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들이 바로 손목을 굽혀주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동작이 잘 안 됐을 때는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이 힘이 많이 약하거나 또는 이 동작이 안 됐을 때는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들이 너무 강하게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펼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 근육들은 이따가도 알려드리겠지만 골프 엘보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이 근육들은 손등에 있는 이 전완부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등에 있는 전완부를 만진 다음에 손목을 뒤로 젖혀보세요. 그러면은 힘이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팔꿈치에 바깥쪽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쪽을 한번 만져보신 다음에 손을 다시 뒤로 젖히면 그 근육이 느껴질 거예요. 이 근육들은, 이 젖혀지는 근육들은 테니스 엘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의 안쪽 통증과 바깥쪽 통증이 이러한 근육들의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 팔꿈치에 붙어 있지만 손목을 움직여줄 때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목 관절에 아주 중요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질환이 있다면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또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재활을 하더라도 또는 치료를 하더라도 훨씬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평상시에 조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손목 터널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붙어 있는 수근관이라고 하는 요 터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손목을 봐보면 손목 안에 혈관이나 신경이나 뭐 근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고정시켜 줄 수 있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터널같이 마치 인대처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밴드같이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근관이라고 하는 우리 손목의 구조물인데요. 이 안에는 혈관도 있고 그리고 신경도 있고 그리고 근육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공간이 아주 좁아지게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려서 손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손가락 쪽에 신경통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천 부분이 바로 수근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구조물 안에는 이 노란색으로 된 정중신경이 바로 뻗어져 나갑니다. 자, 만약에 어떤 원인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거나 아니면 손목을 과사용하거나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이 공간이 많이 좁아지게 되면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팔렌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팔렌 테스트인데요. 자, 먼저 손등을 서로 마주 보시고 팔꿈치를 바닥과 수평으로 이렇게 꾹 손등끼리 만나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맞대고만 계셔도 되고 그대로 유지하고 30초에서 1분 정도 버텨줍니다. 30초에서 1분을 버텼는데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손목에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테스트이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통증이 생기거나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다면 이 정중신경이 수근관이라고 하는 터널 안에서 눌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는 바로 손목 질환인데요. 자,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힘줄이 손상을 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게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 힘줄이 많이 손상이 되고 다치면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처럼 2008년 이때 아마 갤럭시나 뭐 아이폰 이런 스마트폰이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손목의 건초염 환자가 매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주요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엄지손가락을요,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짚으시고 4개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습니다. 주먹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손가락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해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손목을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자, 이때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부위가, 이 손목 쪽에 있는 부위가 통증이 생기면 바로 손목 건초염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으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왼손이랑 다르게 오른손에 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두 가지 장무지 외전근이랑 단무지 신근이라는 이름들이 참 어렵죠. 자, 이 근육들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여주는 그런 근육들인데, 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힘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엄지손가락 쪽의 통증, 그러니까 손목 건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따가 이 근육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더라도 그냥 대충 손목에 있는 근육을 다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마사지를 해서 내가 이 질환이 있었을 때 어디 근육을 정확하게 마사지하는 그런 효율성을 발휘하면 훨씬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손목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손상이라고 하는 이 TFCC라고 하는 줄임말로 TFCC라고 하는 그런 손상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런 질환들을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까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에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 TFCC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손목을 안쪽,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편의시키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움직였을 때 새끼손가락 쪽이 훨씬 더 잘 움직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손목에 있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의 그런 공간보다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의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넓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손목이 꺾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목이 꺾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연골이나 인대와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쪽에는 바로 이 삼각섬유 연골복합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이 손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만약에 넘어지거나 또는 과도하게 많이 사용이 됐을 때는 이 손목 바깥쪽에 있는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이 삼각섬유 연골복합체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신경들이 이 복합체 손상과 함께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의 저림이나 새끼손가락 통증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통증이 안쪽에 생긴다, 통증이 새끼손가락 쪽에 생긴다, 이랬을 때 내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그립을 좀 더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의 보폭을 좀 더 다르게 설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기편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손목 질환들, 그리고 다양한 손목에 있는 근육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왜냐하면 내 손목이 아픈데 내가 어떤 질환일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질환이라고 판정을 받았다면 또 그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이 질환이 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증상도 알아야만 내가 앞으로 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 그 통증이 생겼을 때 내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들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손목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 손목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 병원에 가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내 손목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목의 대부분의 그런 질환들이 넘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급성적인 외상일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 같지만 운동을 하다 다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마우스를 사용하고 손가락을 사용하고 하루 종일 손을 사용하면서 손목에 계속 부담을 많이 준 상태에서 바로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패턴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손목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운동 전에도 체크를 하고 나의 현재 손목 상태를 안 다음에 그 다음 운동에 들어가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좀 끝났고, 손목 통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손목 통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첫 번째는요, 그 원인을 알아봐야 돼요. 원인을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은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손목 가동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 또한 이 손목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뭐 병원을 가셔서 초음파라든지 뭐 MRI 뭐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정확한 원인이 될 수 없고, 손목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질환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이건 의사 선생님도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고 있는 생활 패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손목을 언제 많이 사용하는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확인하는지, 마우스를 얼만큼 내가 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는 뭐 자전거로 내가 손목을 많이 짚고 있다든지 아니면 푸시업을 할 때 손목의 그립이나 넓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손목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목 통증이 일단 생겼으니까 그 손목 통증을 좀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급성적인 염증 같은 것은 이제 치료를 통해서 좀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얼음찜질을 통해서 염증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데 염증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분명히 돼요. 하지만 손목 통증의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원인들을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손목 통증은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복과 치료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손목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손목의 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휴식 아니면 스트레칭과 같은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손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손목에 있는 긴장이 완화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손목에 있는 관절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정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환이 아니고요. 안정화고요. 안정화라는 것은 관절이 얼마나 내 제자리에 그대로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뭐 근력이 안정화 트레이닝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화 트레이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근무를 하시거나 이 책상 위에 앉아 계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셀프로 손목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손목의 수근관이 많이 좁아져서 그렇다. 근데 수근관 주변에 있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이 근육,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여기 있는 근육.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터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이 많이 굳게 되거나 뭉치게 되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근육을 풀어주려면 이거를 펴주면 되겠죠. 그냥 단순히 펴주기보다는 이 근육들이 마사지가 돼서 긴장이 완화됐을 때 훨씬 펴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용이하고 하니까 스트레칭 하기 전에는 좀 마사지를 먼저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근육을 푸는 방법 그냥 손으로 마사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손으로 마사지하면 또 반대쪽에 있는 손가락을 쓰게 되니까 반대쪽에 있는 손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탁자를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해줄 건데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서리를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모서리로 꾹꾹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근육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집을 때, 그리고 뭐 스마트폰 할 때도 엄지손가락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보통 마우스를 집으면 주먹이 많이 움츠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스트레칭 하기 전에 마사지를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근육들은 좀 더 평평한 곳에서 이런 느낌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엄청 시원하거든요. 마우스를 많이 쓰시거나 하시면 시간을 딱 정해 두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이런 마사지를 뭐 1분 정도 실행하신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마사지,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더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손목 건초염이 있으신 분들. 손목 건초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아까 두 가지의 근육이 손목 건초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힘줄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근육인데 이 근육은 엄지손가락을 벌려주거나 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 근육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힘줄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힘줄에 있는 막들이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육은 어디 붙어 있냐면, 자,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살짝 보이는 거 느껴지세요? 저는 지방이 많이 없어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지방이 혹시 많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근육은 이 위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근육들이 많으니까 사실 여기는 제대로 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손등의 전완 부위 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셀프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셀프 마사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다 손 얹으시고요. 반대쪽에 있는 팔로 이렇게 마사지샵 안 가도 돼요. 저도 지금 엄지손가락 쪽 오른쪽만 건초염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쪽만 증상이 좀 있어요. 근데 엄청 아파요.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전완이 많이 굳어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손목도 과사용 하시면서 자,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풀어주는 건 너무 많이 풀어주지 않아도 되고 한 1분 정도 시간 내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 전완부 전체적으로 같이 마사지를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마사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목을 굽혔다가 폈다 해주는 그런 근육들이 다 전완부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 따로 근육을 하나를 딱 만지기보다는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이 쓰인다 그랬고, 손등은 뒤쪽에 있는 근육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 지금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마사지해서 근육이 눌러지니까 수축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굽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근육이 손목이랑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자, 예전에 이거 아시나요 혹시? 자, 여기 누르면 자, 묵, 찌, 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손가락 근육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주먹 져주고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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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묵찌빠. 어쨌든 자, 다음은 이 전완부. 아까 손목 건초염 마사지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쪽까지. 이 뒤쪽에 있는 손등에 있는 근육들은 팔꿈치 바깥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팔꿈치 바깥쪽에서부터 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사지만 딱 해줬고, 그러면 제 지금 전완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테스트할 때, 효과 확실히 좋아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사지를 하고 그 근육이 이제 느슨해져 있으니까 그 근육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야 좀 더 근육이 머릿속에 그 근육의 길이가 저장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칭은 손목도 해줘야 되고 손가락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손가락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바닥에 이렇게 손가락 댄 다음에 한쪽씩 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힘을 줘서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아래로 누르려고 저항을 살짝 해주면서 가면은 신장성 스트레칭이라고 훨씬 근육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가고 반대쪽. 저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요? 두 손으로 하면 좀 더 이상해지는데요. 자, 엄청 당겨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골프 치면서 손가락 근육들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와, 자, 새끼손가락,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은 이게 안 되잖아요. 엄지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 지금 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조성 선생님, 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엄지손가락 착 잡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잡고 엄지손가락 장난 아니에요. 그 근육이 엄청 당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늘리기보다는 엄지손가락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 힘에 저항하면서 버텨주는 거. 자, 손가락 테스트 다시 쭉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관절이 너무 꽉 껴있는 순간에는 사실 스트레칭을 해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거는 근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너무 꽉 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때문에 그냥 손목을 젖혀서 스트레칭 하기보다는 이때 손목 가동술이라 관절 가동술이라 그래서 관절을 이제 살짝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은 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손목을 여기 보면 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살짝 빼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너무 세게보다는 살짝 지그시만 빼줘도 되고, 이때 중요한 건 힘의 방향이에요. 내가 이 손가락 방향, 손목 방향으로 일자로 빼야 되는데 뭐 위로 빼거나 아래로 빼면은 그 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빼주시는 거예요. 쭉 빼줘요. 그러면 그 손목 사이에 공간이 지금 남거든요. 자,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뺀 상태에서, 자, 뺀 상태에서 뒤로 젖혀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 하면은 손목을 빼놓고 그 다음 젖혀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빼고 젖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목 빼고 이렇게 젖혀요. 오. 자, 손목 빼고 이렇게 젖혀요. 확실히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냥 하는 거랑 뺀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은 지금 완전 이제 스트레칭까지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목이 좀 많이 느슨해지고 잘 움직여요. 아까보다 훨씬 잘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손목의 장기 기억, 손목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운동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까 가동 범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고 수동적인 가동 범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가동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손목의 4가지의 동작들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난간에 손목을 딱 댄 다음에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아래로. 이게 정확한 동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가려고 했을 때 근육들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얹기보다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손목 운동으로 가주셔야 되고, 오, 자, 전완부에 지금 쥐가 나려고 했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죠? 편이라 그랬죠. 편이. 이거 편이. 자, 여기서 좌우로 손바닥을 하나, 둘, 이때 전완부는 딱 고정시켜 줘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정확히 갈 수 있는 만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 4가지 움직임이 손목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우리 관절은 회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주먹을 주시고 주먹을 둥글게 원을 그려준다는 느낌. 원. 근데 원이 찌그러지지 않게 그려주는데 이때도 팔꿈치 움직이지 않게 반대 손으로 잡아주고 움직여주고 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손가락 근육까지 있다 그랬죠? 손가락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횟수는 뭐 10회씩 그냥 기본적으로 뭐 3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개인이 하면서 횟수를 무리하지 않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운동을 이제 실기를 해봤고 그리고 그 전 타임에는 이론까지 해봤어요. 결국 이론을 알아야 내가 실기를 할 때도 정확히 이해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 원인과 그리고 손목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알고 내가 운동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시업을 할 때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자, 만약에 좁은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게 됐을 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측면에 있는 이 척골 쪽에 있는 이 손목이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아까 이쪽이 그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손의 넓이를 좁게 하지 마시고 좀 넓게 하시고 만약에 안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넓게 하게 되면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좀 더 넓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터널 증후군처럼 손목이 많이 접혀서 이 수근관이 많이 압박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손을 바깥쪽으로 한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손목의 압박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바깥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제 푸시업을 해주시면은 좀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냥 단순히 손목 통증이 있다 그래서 그냥 획일화된 그런 치료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에 맞게 그 원인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손목 운동들 같이 병행하시면서 관리해 주신다면 평생 동안 손목을 쓰면서 우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